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나도 그래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보다 이것을 먼저 챙기며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 돈, 그리고 관계입니다. 80을 넘기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보다 먼저 믿어야 할 게 있다는 것을요.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희생했던 자식이지만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다짐했죠.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내 몸이었습니다. 자식보다 먼저 나를 버리는 게 건강이라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73세 박노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철강회사에서 일했고 정년 퇴직 후엔 매일 동네 뒷산을 오르셨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하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늘 말했어요. 박 선생님은 혼자 사셔도 걱정 없어. 건강하잖아. 하지만 어느 날 산을 오르던 중 그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받은 진단은 뇌경색. 혈관이 막혔고 그동안 쌓였던 고혈압이 원인이었습니다. 가장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믿었지 건강을 관리하진 않았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검진을 소홀히 하고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는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걸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그냥 나이 탓이라 넘겼고 눈이 침침해도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쿡쿡 쑤셔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무시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건강은 자식보다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건강이 떠나면 자식에게도 기대기 어려워지고 내 삶에도 나 자신에게도 무기력해지더군요.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 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얼굴빛은 어떤지, 손끝 감각은 살아있는지, 속은 편한지, 잠은 잘 잤는지. 이 네 가지가 제 하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내 관절과 대화하기 위한 산책을 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무릎이 무거운지, 오르막에서 호흡이 가쁜지 내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나는 지금 특별히 아픈 데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픔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동안 쌓였던 무관심이 갑작스러운 쓰러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도록 먹고 움직이고 쉬는 사람입니다. 건강은 돈보다 자식보다 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아침에 일어난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건강을 챙기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바로 돈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식보다 믿을 수 있는 돈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 그 다음으로 지켜야 할 건 바로 내 지갑입니다. 자식에게 베푸는 건 부모의 기쁨이라지만 내가 다 내어준 뒤 막상 내가 필요할 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왜 정작 나는 불안할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남을 위해 쓸 땐 흔쾌했지만 정작 내게 쓰는 데는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돈을 지킨다는 건 내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할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식보다 믿을 수 있는 게 돈이라니.
이 말이 조금은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입장에선 이 말이 아주 실감납니다. 70대 후반에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면서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늘 말하셨죠. 그래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매달 40만 원짜리 기초연금과 소소한 알바로 살아가셨습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거나 아파트 관리실에 잠깐씩 들러 전단지를 정리해주는 일이었죠. 그러다 겨울 어느 날 난방비가 너무 나와 한 달 식비를 반으로 줄였는데 그게 몸을 망쳤습니다. 추위를 참고 밥을 줄이고 몸이 약해지자 감기로 시작된 병이 폐렴까지 번졌습니다. 자식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앓다가 결국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입원한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대부분 해결됐지만 문제는 퇴원 후였습니다. 혼자 회복할 수 없어서 간병인을 써야 했고 매달 200만 원이 넘는 간병비가 나갔습니다. 그때 자식에게 연락했지만 자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그 순간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자식도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없구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젠 돈이 있어야 산다. 그 이후로는 건강하지만 비싸지 않은 식재료로 식사를 챙기고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일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나를 위한 지출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돈은 따뜻하지 않지만 돈이 없으면 따뜻한 방도 따뜻한 밥도 없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있다는 건 내가 남에게 짐 지우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본 적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바로 그 마음가짐이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생각보다 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주거복지, 건강보험 혜택, 무료급식. 하지만 이 제도들은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야 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경제적 독립이라 부릅니다. 단지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필요한 순간에 주저없이 꺼내 쓸 수 있는 태도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말하려면 그만큼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돈이든 제도든 내가 준비한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우리는 자식에게 해줄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무언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경제적 자존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 둘 곳 없는 외로움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래도 내 옆엔 자식이 있잖아.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왜 관계가 자식이 아니라 이웃에서 시작돼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절대 멈추지 마세요.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있어도 삶의 자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나는 뭘 믿고 살 수 있을까? 그 답 중 하나는 분명히 돈입니다. 따뜻한 말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게 돈이니까요. 돈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마음은 금세 허전해집니다.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마음을 나눌 이웃 한 사람만 있어도 노년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 옆에 진짜 내 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바뀌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당신이 믿어야 할 단 하나의 존재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식보다 믿을 건 관계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든을 넘기고 보니 진짜 외로움은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섞을 사람이 없을 때 찾아왔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외출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입을 열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TV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TV 전원부터 켜요. 그 얘기를 들으며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보다 말이 많던 분이 이제는 말할 사람이 없어 TV와 대화를 나누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연결되어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법인데 그 관계의 끈이 끊어지면 삶은 점점 색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어느 날 달라졌습니다. 근처 복지관의 글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뒤였어요. 글도 쓰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셔요. 이렇게만 살아도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분은 다른 이웃들에게도 모임을 소개하고 가끔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수동적이던 분이 이젠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걸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 진짜 필요한 건 나를 잘 아는 자식이 아니라 오늘 나와 안부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라는 걸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은 자녀 수보다 일상적 인간관계의 빈도와 훨씬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자식 10보다 매일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주는 이웃 한 명이 훨씬 더 오래 살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1년에 한 번 전화 오는 것보다 매일 인사 나누는 이웃 한 명이 정신 건강엔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식 없이도 든든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누구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눴는가? 이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마트에서 계산하는 직원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복지관 앞 벤치에 앉은 어르신에게. 지금 이 얘기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당신이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아침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하루 한번 한마디만 먼저 건네보세요. 오늘 날씨 좋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 짧은 말들이 쌓이면 관계가 되고 위로가 되고 외로움을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하루에 단 한 명만이라도 진심 어린 안부를 나눌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더 이상 외로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자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전부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나를 위한 사람, 내 옆에 남아줄 사람을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 역시 믿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주면 노년의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은 삶의 시작입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바꾸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당신이 바꾼 그 하나의 마음이 내일의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 비로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자식보다 더 믿을 건 내 몸, 내 통장, 그리고 내 사람이라는 것. 그동안은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건강을 챙기고 돈을 지키고 좋은 사람과 밥 한 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 후반의 길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서 그래도 자식밖에 없지라는 말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지금 믿어야 할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앞으로의 시간이 더 단단하고 따뜻해집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버텼고, 이제는 충분히 나답게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자식이 아닌 나 자신에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작게라도 토닥여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남은 삶의 작은 용기와 방향이 되었길 바랍니다.